만장일치 합의 추대가 가장 이상적이죠. 그거는 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표가 합리적 의사 결정 방법이고 이 방법은 존중되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분들이고 또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높은 분들인데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거를 바탕에 깔고 협력을 안 하겠는가.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좀 잘 준비된 그 역량 있는 분들이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교갱협 소속 그 목사가 한꺼번에 4명이 들어온 일이 우선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론이나 또 정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교갱협에 대해서 좀 매도했다고 그럴까? 일방적인 주장이 너무나 많았다.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무슨 뭐 전화나 뭐 취재 뭐 이런 그 요청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뭐 이런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갱협 소속 이사가 이렇게 4명이나 된다는 거는 우리 측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사로 들어오신 분들은 학교가 우선이지 교갱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 되는데 또 이 사회가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데 말하자면 역량을 경주를 해야지 무슨 교갱협을 뭐 이렇게 그 이익 집단화 하는데 목 챙기는데 앞장선다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아는 한 그런 분은 없다고 보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학교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세운 학교이고 그래서 정관도 총회의 지도 혹은 총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이 사회에서 아직 공론을 한 적은 없지만 공감대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교단 소속 여성 전문가, 여성 그 인재들을 등용해서 같이 학교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는 요 근래 있었던 일을 감안하면 요 근래 있었던 거는 이제 여성이사 선임되고 나서 반대 성명, 기자회견, 뭐 총회 실행위원회에서의 강경 발언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총회 안에서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말하자면 그 부분을 이해시키고 나는 총회 구성원들이 결국은 동의할 거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이 사회에서 이걸 한 번도 공적으로 의논한 적이 없으니까 이 사회에서 의논을 해야 되고 이제 정관 개정 뭐 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안을 만들고 또 이제 소통하고 이래서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일부 그냥 한두 사람이 한 얘기를 좀 들은 일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늘리는 게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오히려 숫자가 많은 거 아니냐 현재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립대학의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외부에서 오신 3분의 여성 이사님들한테 똑같이 책정하고 총신 발전기금 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건 상식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상당한 그 위치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들한테 이사비 얼마 책정해서 장로님들도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결국 10명의 목사 이사들에게 이제 해당된다, 집중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들이 거기에 의견을 좀 공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학교 발전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거냐 선 공감대를 이루고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학교가 이런 현황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순서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구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대가 7분, 피총대가 8분인데 아마 역대 이 사회 중에서 이렇게 피총대가 많았던 때도 있었나 그런 생각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비정치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이 사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총대가 몇 명 안 되는데 총회하고 관계를 잘 풀어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장이니까 양측을 다 설득해야죠. 이 사회를 향해서는 우리 교단신학교입니다. 기대하는 것도 있고 총회 결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설득해야 되고 총회를 향해서는 지금 이 사회 구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연결하고 조화롭게 하고 이런 것이 이사장 혹은 이제 이사회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앞에 벌어진 일은 지금 아직 파악 안 돼서 뭐라고 말 못 하잖아요. 이제 대략 밖에서 들은 대로 뭐 이 학내 사태에서 의견이 좀 갈렸다. 뭐 이런 정도의 정보는 뭐 언론에도 뭐 간혹 보도가 됐다고 보고 기억을 하고 들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사장으로서는 목회적 접근을 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사회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학교의 그 어떤 신학적 정체성, 이게 원래 평양신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 12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 그리고 교권이라고 말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가르치는 어떤 권한, 그리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이런 것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이 사회의 역할이다,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립대학은 대략 설립자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총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전국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총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정말 소액이라도 협력을 한다면 그게 이제 주인으로서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가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좀 모범을 보이고 전국교회에 확산되면 아까 말씀하신 재정 위기도 못 넘을 고비는 아니다, 위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